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레몬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청약하는 마지막 공모주이고 또 6월의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종목이거든요. 6월에 대미를 장식해줄 종목이니까 오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몬 헬스케어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는데 매도업 환불금으로는 청약할 수 없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두 종목은 일정이 겹쳐서 진행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두 종목을 1대1로 비교를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매도업이 상장하고 나서 3일 뒤에 레몬 헬스케어가 상장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상장하는 매도업 분위기에 영향을 조금은 받겠지만 그래도 단독 상장하는 것이니까요. 상장 일정은 무난하게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부터 파악을 해볼 텐데요. 레몬헬스케어는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던데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왔다고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병원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번호표가 발권이 되고요. 그리고 의사 진료를 한 이후에도 결제도 그냥 미리 등록해둔 카드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도 종이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몬 헬스케어는 빠르게 병원 진료를 보고 또 약도 받아갈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종합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써보신 어플일 텐데 실손24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쓰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로 진료비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작년에 수술을 받았다 보니까 상급병원을 갈 때는 이 어플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간편하게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레몬 헬스케어는 이 어플을 위탁을 받고 개발을 해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 헬스케어는 병원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일정 규칙에 맞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구축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또한 이후에 솔루션을 사용할 때는 구독 형태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주면 땡이 아니고 구독 형태로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매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4년에 매출이 크게 한번 성장을 했고 25년에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익은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24년에는 아주 조금 흑자를 냈지만 25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4억 원의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적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하지는 못했고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27년 실적을 추정하고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향후에 추정된 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였고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0억 원의 이익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레몬 헬스케어는 현재 실적으로 밸류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밸류 체크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이제부터는 수요 예측 결과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약 2200개 정도 기관이 참여했으니까 기관 참여 수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7% 비율로 확약을 신청했기 때문에 의무 확약은 조금 저조하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약을 신청하면서까지 꼭 받고 싶었던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특히 피스 스튜디오는 거의 공모가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확약을 신청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당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당 가격이 10,000원으로 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청약에 참여한 기관의 대부분은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는 무난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레몬헬스케어는 이번 IPO로 200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총액은 약 133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몬헬스케어는 총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청약을 시작한 매도업과 모집하는 수량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해둔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KB증권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고객은 최대 16,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10주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참여하신다면 증거금은 5만 원을 이체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약 43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 중에 약 32%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날 테니까 최종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30% 아래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유통 금액도 약 4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서는 전체 주식 중에 약 18%에 해당하는 243만 주가 상장일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공모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주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먼저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97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는 50만 주 정도 더 많은 146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물량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구성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살펴보니까 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물량이 늘어났었고요.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23년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23년에 약 10만 주를 발행했고 주당 9,530원으로 주식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취득했던 재무적 투자자들은 공모가보다 약 500원 정도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대부분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공모 가격과 비교했을 때 취득한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중에서는 직원 한 명에게 부여된 약 10만 주가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행사 기간이 올해 5월로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상장하고 한 달까지는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조금 늘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으로 약 10만 주가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통 물량이 0.8% 정도는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봐야겠지만 그래도 많은 물량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으로 보면 이 종목은 그래도 무난한 조건으로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레몬헬스케어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면 기관 참여 수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가 상장일 투자 심리에 강력하게 작용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약을 적용하면 유통 물량이 약 30% 언더로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가벼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청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손해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B증권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이번 종목은 마음 편안하게 균등만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청약이 마감된 한국스펙 쪽에 비례 청약을 하고 돈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도업도 그냥 균등만 청약을 하고 이렇게 두 종목은 모두 균등만 신청하고 이번 주 공모주 투자를 마무리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내일도 경자 채널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릴 것 같은데 내일은 매도업 청약 결과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드렸던 레몬헬스케어 청약 결과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종목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